네, 안녕하세요. 우리 경영지도사 2차 마케팅 분야 1과목 마케팅 관리론과 3과목 소비자 행동론을 담당하고 있는 박진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 3과목 소비자 행동론 관련된 사항들 진행하는 시간입니다. 1회차에 해당이 되겠고요. 전체 회차는 총 18회차에 걸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간단하게 출제 문항 관련된 사항들 조금 살펴보고요. 제 1장과 관련된 사항들 가볍게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회차 옆에 보시면 우리 그 인터넷 사이트 보시면 옆에 출력하실 수 있도록 즉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건데요. 해당되는 파일을 일단 출력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출력하신 상태로 교재 앞에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좀 보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뭐냐 그러면 출제 문항 정리 관련된 PDF 표입니다. 그래서 그 표를 보시고 실질적으로 2018년도, 2019년도 뭐 향후에는 어떤 형태의 어떤 출제 패턴을 보일 것인지와 관련된 것들을 조금 예측하시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표를 이제 준비를 좀 해드렸고요. 자, 표를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출력하셨죠? 자, 1장 우리 소비자와 소비자 행동 관련해서는요, 아주 개괄적인 사항들 뭐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에서 시험 문제가 실제 나오기는 좀 쉽지 않고요. 자, 그래서 2009년도에 소비자 행동 연구의 의미 관련된 사항도 한번 출제된 바 있고요. 그 외적으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요 사항으로 전체적인 어떤 맵들을 쭉 그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어떤 맵 차원에서는 어떻게 나름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고요. 자, 2장으로 넘어갑니다. 보시면 소비자 행동과 관여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즉 관여도가 소비자 행동의 출발점, 그러니까 이론상의 어떤 해석을 함에 있어서 출발점의 어떤 의미를 가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관여도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우리 소비자 행동 과목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다만 우리 출제 내용들을 좀 보시면 2010년도에 관여도 관련된 사항들, 2012년도에 관여도 관련된 사항들, 2013년도에 FSB 그리드, 그 다음에 지각된 위험 관련된 사항들, 상대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제 첫 출발점에 가까운 어떤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빈칸이 좀 많잖아요. 이제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 이 관여도라는 개념 자체가 어떻게 해요? 소비자 행동론 전체적으로 일단 맥을 관통하는 어떤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별도의 어떤 딱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질문되었다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뒤에 나오는 3장, 4장, 5장, 6장, 7장에 각각의 문항들이 있어가지고요. 관여도가 가지고 있는 저관여도, 고관여도의 어떤 특징점들, 그런 것들로 인한 어떤 마케팅적 시사점, 전략적 시사점, 이런 것들을 하고 계속해서 맥이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중요도 대비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왔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뒷단에 쭉 연결해서 일정 부분을 차지하는 형태의 것들로 계속해서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도는 이렇게 출제 빈도 대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어찌됐든 간에, 자, 본격적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 자, 콕 집어서 나오는 부분들은 일단 3장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3장은 보시면 우리 소비자 정보 처리 과정입니다. 3장, 4장이 소비자 행동론의 어떤 두 가지 큰 축이죠. 그죠?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소비자 정보 처리 과정. 그 다음에 4장은 구매 의사 결정 과정 관련된 사항들 두 개를 다루고 있고요. 자, 노주 이수기 이렇게 이제 나중에 뭐 암기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소비자 정보 처리 프로세스와 관련된 사항들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2009년도에 보시면 기억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노주 이수기의 기억이에요. 마지막. 자,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탐색 관련된 사항들이 좀 등장을 했었고요. 2011년도에는 식욕 관련된 사항들. 자, 그 다음에 선택적 주의와 관련된 사항들, 이런 것들이 좀 등장했었고요. 2012년, 13년도에 건너뛰고 2014년도에 약소를 보시면 선택적 지각 관련된 사항들, 그 다음에 기억 관련된 사항들이 또 등장을 했네요. 2015년에 보시면 이해, 즉 지각과 관련된 사항들 뭐 이렇게 등장을 했었고요. 2016년도에는 조금 특이한 형태의 정보 탐색 유형 관련된 문제가 출제된 바 있습니다. 2017년 작년이죠, 그죠? 이거 보시면 차이 식욕 관련된 사항들, 자, 외부의 법칙 플러스 이제 마케팅적인
전략적 시사점 아주 전형적인 패턴의 문제였겠죠. 그죠? 요게 이제 소비자 정보 처리 과정에서 이렇게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과 관련된 사항들, 지갑과 관련된 사항들, 식욕과 관련된 사항들 이런 것들을 골고루 해서 이렇게 출제가 좀 되었다라는 부분들을 좀 인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소비자 정보 처리 과정에서 한 문항 정도는 충분히 출제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제 4장이고요. 구매 의사 결정 과정 관련된 사항입니다. 문정, 대구, 행 이렇게 나중에 암기를 하실 건데요. 5단계를 일단 나눠져 있죠.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의 어떤 프로세스를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보시면 2014년도 말고는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죠. 얘도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비자 행동론의 큰 두 가지 축 중에 하나이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한 문항 정도는 기본적으로 등장하는 게 너무나 당연시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2009년에 보시면 소비자 구매 의사결정 과정이 나왔고요. 2010년에는 귀인 이론과 관련된 사항들, 2011년도에는 상표군과 소비자 행동 관련된 사항들, 그다음 지각도 관련된 개념도 등장했고요. 2012년도에는 대안평가 방식과 관련된 사항들, 그 다음에 정보원천의 신뢰도와 관련된 사항들, 두 문항이 2010년 출제됐네요. 2014년도에 보시면 동기간 갈등 관련된 사항들, 소비자 불평 행동 관련된 사항들, 약술 2가지가 출제가 됐었고요. 2014년 건너뛰었고 2015년에 욕구계층 이론 아주 기본적인 이론이죠. 그죠? 이거 출제되었고요. 2016년도에는 프로스펙트 이론과 전통적 효용 이론 관련된 사항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실제 보시면 얘는 소비자 행동론에서 나오기도 하지만요. 대안평가 관점에서 혹은 이제 가격 결정 방식이 하나로서 마케팅 관리론에서도 등장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는 어쨌든 프로스펙트 이론 관련해서 그렇게 중요도가 없었는데 어쨌든 출제가 되었고요. 관련한 부분들까지 이렇게 좀 유심히 좀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17년도에는요. 문제인식의 개념과 영향 요인 관련된 사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약술 두 개가 출제가 되었죠. 인지 부조화의 개념과 이제 그에 대한 감소 방안들, 이런 것들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5장을 보시면 태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태도. 소비자 행동론이잖아요. 태도라는 건 뭐냐 그러면 일정 부분 이렇게 고착화되고 나면 잘 바뀌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에 의해서 혹은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바뀌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소비자 행동과 지극히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관련성이 많기 때문에 중요하게 좀 다루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09년에 보시면 태도의 요인과 영향 요인 논술 출제됐었고요. 2010년도 논술이네요. 태도 변화 이론들. 자, 2011년도 논술 태도와 태도 변화 관련된 사항들, 2012년도 논술로 태도와 태도 변화, 그다음 약술까지 나왔네요. 태도 변화 관련된 사항들. 이거 왜 그러냐 그러면 거의 나오면 다 거의 대부분 논술이잖아요. 자, 왜 그러냐 그러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중에 이제 이론 학습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험 문제 내기 좋습니다. 논술 관련해서 이렇게 물어보기가 참 좋거든요. 자, 그래서 출제자 입장에서 봤을 때 물론 이제 중요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출제자 입장에서 봤을 때 시험 문제 참 내기가 좋다. 특히나 논술 관련해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013년 건너뛰었고요. 2014년에 논술로 균형 이론 관련된 사항들, 약술까지 더 나왔네요. 사회적 판단 이론 관련된 사항들. 자, 2015년도에 정규화 가능성 모델 관련된 부분들, ELM 관련된 모델이고요. 2016년도에는 다속성 태도 모델의 개념, 그와 관련된 마케팅 의사결정, 그다음 PC방 모델 및 PC방 확장 모델의 의미와 관련된 사항들,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태도와 거의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학습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학습에 의해서 태도가 바뀔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래서 자, 보시면 근래 2016년, 17년에 조금 집중해서 나왔고요. 그 사이 한동안 이렇게 비었었습니다. 학습에 관한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좀 빠져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2009년도에는 조작적 강화, 조작적 조건화와 관련된 사항들, 강화 관련된 사항들 이런 거 등장했었고요. 2016년도에는 대리학습의 개념과 유형 마케팅적 시사점 약술로 나왔었고요. 그다음 2017년도에는 작동적 조건화, 아까 그 다음에 강화 관련된 사항들 역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7, 8년 만에 이렇게 출제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학습 관련된 사항들은 근래에 조금씩 더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중요성이 부각되는 측면이 있다 정도로 우리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사항들 주로 태도와 관련된 부분들이 집중될 수밖에 없겠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나머지 부분들 학습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들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7장이고요.
실장 보시면 소비자 행동의 어떤 영향 요인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거 보시면 16 전체 합치면 상당히 많은 문항이 출제가 됐는데요. 이거는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다른 교재에는 일단 3개의 장으로 나뉘어 있는 부분들을 일단 하나로 다 모았습니다. 소비자 행동의 영향 요인 이렇게 해서 다 모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부각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09년도에 잠깐 보면 문화와 관련된 사항들 좀 나왔었고요. 2009년, 10년, 11년에 걸쳐가지고 문화 관련, 2011년에도 문화 관련된 사항이 있었죠. 2012년도 그렇고요. 그래서 문화 관련된 사항들이 의외로 조금 더 뭐 집중돼서 나왔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마 출제위원회 어떤 성향이 조금 반영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든 관련해서 문제 출제된 바 있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2010년도에는 자아 개념, 그 다음에 라이프 사이클 관련된 사항들 나왔었고요. 2011년, 12년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문화 관련된 사항들. 자, 2013년은 중거 집단 관련된 사항 논술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사회와 관련된 사항들 출제가 된 바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혁신 제품 관련된 사항들, 그 다음 사회 개척 관련된 사항들 출제된 바 있고요. 2015년도에는 개선 관련된 사항들, 논술, 그다음 발스 관련된 사항들, 그 다음에 점포 방문 관련된 사항들. 이거 실제 보면 70점짜리 70점이 7장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렇죠? 이때 2015년 관련해서 뭐 이렇게 조금 발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조금 의외의 부분들이어가지고 고생을 좀 하신 분들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합격률은 조금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네, 자, 어찌됐든. 자, 2016년도에 보시면 논술입니다. 수단 목적 사설의 개념과 자, 연결 단계의 특징과 광고 전략 관련된 거 나왔었고요. 점포 이미지의 의미와 마케팅 활용 방안, 영향점, 이런 것들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5년, 2016년 점포 관련된 것들이 연속해서 출제가 됐다라고 좀 약간 특이하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2017년도에는 가족의 개념과 역할 관련된 사항들, 마케팅 전략적 시사점, 그 다음에 의견 선동사의 특성 관련된 사항들. 17년도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쵸. 출제위원이 바뀌었을 가능성도 일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조금 드네요. 자, 그런 관점으로 일단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뭐라고요? 결국은 3장, 4장, 그 다음에 5장, 그 다음에 7장, 요것들이 핵심적인 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절반 정도 일단은 좀 집중을 좀 해 주셔야지 되는 부분인대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요 표는 실질적으로 우리 장 단위로 진행할 때 계속 봐야 되는 표니까 출력해서 이렇게 우리 책에 딱 꼽아서 이렇게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방금 같은 출제 경향 일단 좀 보시면 좋겠고, 자, 우리 마케팅 관리론에서도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2016년, 2017년 합격률이 1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고시보다 더 어려운 형태의 어떤 합격률을 보였죠, 그죠? 자, 그래서 지난해, 재작년에 보셨던 분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힘들게 이렇게 학습을 하셨을 텐데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2018년도는 뭐 작년, 재작년도보다는 조금 이렇게 높아질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이렇게 상당히 좀 어려워졌고요. 그리고 경영 지도사가 지금 많이 배출되다 보니까 특히 2015년에 많이 배출되다 보니까 이제 수 관리, 이제 이는 학교 수 관리가 조금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너무 지금 작년, 재작년까지 너무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해서 조금은 이렇게 여유롭게 풀릴 가능성이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수험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좀 어려운 수준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난이도, 어려운 난이도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게 일단 맞는 거잖아요. 그래야지만 우리 시험 한번 떨어지고 나면 그죠? 1년 있다가 다시 또 봐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어떻게 해요? 자, 난이도가 좀 어렵게 나온다는 가정 하에서 이제 수험 계획도 세우고 수험 준비를 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를 좀 드리고 갑니다. 자, 그래서 뭐 표준적으로 보면 뭐 20%에서 25% 사이가 가장 베스트한 합격률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뭐 2년 연속 이렇게 10%대 초반이어가지고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애로사항을 겪었죠, 그죠? 자, 그렇게 일단 생각하시고요. 자, 어쨌든 소비자 행동론 본론을 일단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기준으로는요, 446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최신 출제 경향 보이시죠? 거기 보시면 최신 출제 경향은 우리 1장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2009년도에 이제 출제된 거 말고는 실제 거의 출제된 바가 없고요. 자, 여기 소비자 행동 부분에서 사실상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본문 내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기초적인 개념들 일부 들어가 있고요. 기타 보시면 우리 이후 2장부터 그 7장까지 쭉 다뤄야 될 내용들에 대한 체계도 그 전체 그림 관련된 사항들 위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나마 그 중에서도 만약에 공부를 한다 그러면 밑에 보시면 핵심 포인트 보이시죠? 소비자에 관한 정의 관련된 사항들 뭐 그나마 나온다 그러면 좀 나올 수 있겠고요. 기타 소비자 행동의 정의와 그 핵심 요소 관련된 사항들, 영향 요인 관련된 사항들, 소비자 행동 요구의 필요성 관련된 사항들 이런 것들 위주로 일단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요. 447페이지고요. 자, 소비자에 대한 이해 보이시죠? 그죠? 자, 우리가 소비자 행동론과 관련된 사항들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소비자에 대한 이해 부분들이 일단 기초적인 개념으로 좀, 기본사항 우리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소비자의 어떤 정의는 크게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자, 키워드 기억하시라고 영성에 대한 요건을 가역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순서적으로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키워드 일단 다 기억을 하시고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이런 것들 뭐예요? 이런 것들이 잘 실제 답안 쓰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해요? 풀어내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공부 어렵게 하셔야 되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다 기억을 하신다는 측면에서 영성에 대한 요건을 가역하지 못한다. 기억 다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어찌됐든 본론으로 들어가셔가지고요. 각각의 키워드들이 무슨 내용인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욕구 충족자로서의 어떤 소비자입니다. 자, 보시면 자, 소비는 뭐예요? 소비 개념은 인간이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재화나 서비스를 소모하는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라고요? 그래서 소비자는 소비자인데 어떤 의미에서의 소비자다? 자, 욕구 충족자로서의 어떤 소비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의 개념에서 일단 일정 부분 차용되는 어떤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소비 자체가 뭐예요? 욕구 충족, 욕망 충족에서 비롯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소비자는 그러한 소비 행위를 하는 개인 또는 대중을 의미하는 거다. 이게 이제 욕구 충족자로서의 소비자의 개념정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가시면 이제 가치 추구자로서의 어떤 소비자입니다. 그래서 가치라는 말은 보다 조금 욕구보다는 조금 더 상위의 어떤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가치라는 개념 정의가 역시나 들어갔겠네요. 보시면 가치는 인간 행동에 영향을 주는 어떤 바람직한 무언가 또는 인간의 육체적, 지적, 감정적, 의지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상이나 혹은 그 대상의 성질 이런 것들을 가치라고 부른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의상이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우리 뒤에 가면 우리 수단, 목적, 사설 뭐 이런 것들에서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되는데 가치는 크게 다시금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적 가치, 그래서 이건 최종적 가치라고 하고요. 수단적 가치는 도구적 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구적 가치, 즉 수단적 가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목적적 가치를 달성하게 되는 게 일련의 어떤 수단, 목적, 사설 분석의 어떤 플로우인데요. 이제 그건 제일 뒷단에 가서 볼 거니까 이제 간단하게만 잠깐 말씀드리면 수단, 목적, 사설은 속성, 혜택, 가치 이런 것들이 일련의 프로세스를 가지고요. 특정 속성을 통해서 특정한 혜택을 가지게 되고 특정 혜택을 충족시킴으로 인해서 제일 상단의 어떤 가치를 달성하게 된다는 게 수단, 목적, 가치 분석 사석의 어떤 플로우거든요. 이제 그 관련된 개념 정도만 지금 일단 그 정도만 일단 기억하시고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뭐 등장하니까 그때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최종적 가치는 뭐예요? 목적적 가치, 요 최종적 가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상의 어떤 소비 활동을 통해서 내가 심리적이 됐든 어떤 기타 어떤 상징적이 됐든 최상의 어떤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가치를 보시면 목적적 가치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간단하게만 이야기 뭐 뒤에 나오긴 하지만 치약을 예를 들면 미백 치약을 쓰는 이유는 미백 치약 같은 경우 어떤 속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하이드로 에피타이드라는 미백 하얗게 만드는 속성이 있는데요. 그런 속성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치약을 쓰는 것들은 결국 뭡니까? 매력적인 치아로 보이기 위한 거잖아요. 매력 치아로 보이기 위한 것들이 일종의 혜택인데요. 그런 혜택을 통해서 뭘 사람이 원하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자신감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얀 이빨을 통해서 소비자가 얻고자 하는 것들은 자신감이거든요. 그보다 더 이렇게 나가서 제일 상단에 있는 것들은 뭐냐 그러면 그런 자신감을 통해서 뭘 원하느냐 그러면 소비자는 행복감을 느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수단, 목적, 사설 분석에 따라서 쭉 분석이 되는 어떤 일련의 플로우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가치, 최종적 가치는 방금 말씀드렸던 아까 치약으로 본다 그러면, 미백 치약으로 본다 그러면 행복과 관련된 어떤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언뜻 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 일련의 흐름을 타고 들어가면 최종적으로, 그 소비자가 치약을 통해서, 좀 미백 치약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들은 행복감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밑으로 가셔가지고 소비자가 제품 서비스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최종적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수단, 목적, 사설 분석을 이렇게 진행한다. 그래서 뒷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한 중간 정도에. 중간 정도 회차에.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은 일단 개념 정도만 일단 알아두세요. 워밍업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세 번째로는요, 역할 수행자로서의 어떤 소비자입니다. 여기서 역할은 액터, 배우를 말합니다. 배우. 일종의 어떤 역할 이론 관점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우리 본문 내용을 봐요. 역할 이론, 즉, 각자 어떤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의 어떤 그런 역할 이론에 따른 해석을 의미하고요. 역할 이론에서의 어떤 소비자는 어떤 역할을 하냐 그러면 사회적 존재로서의 어떤 인간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밑에 가시면 이때의 제품 서비스의 역할은 소비자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로서의 어떤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건 사회적 존재로서 어떤 그 역할극에 따른 역할, 롤을 이렇게 수행하는데, 우리 이때의 제품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사회적 존재로서 활동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필요한 수단, 도구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로 가셔가지고요. 생산자로서의 어떤 소비자입니다. 자, 뭐 생산자로서의 어떤 소비자라는 개념이 딱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떠올려야 되는 키워드는 뭐다? 프로슈머 관련된 개념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소비자가 능동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의 기획이나 설계에 관여하여 이를 개선하고 변형하는 등의 생산자 역할을 일부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자, 그래, 프로듀스와 컨슈머가 합치는 어떤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의 참여는 교환이나 판매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사용이나 어떻게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 최근 가치 공동 창출, 밸류 코크리에이션 개념이 각광받고 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프로슈머 나왔지만 각종 슈머가 많죠. 그래서 뭐 트윈 슈머, 모디 슈머 이런 거 짜파구리 같은 거 모디 슈머라고 그러잖아요. 트윈 슈머 같은 경우 어때요? 내 롤 모델이 되는 사람의 어떤 소비 패턴 그대로 따라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뭐예요? 이런 가치 공동 창출의 어떤 일련의 개념으로서 우리가 일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영향력 행사자로서의 어떤 소비자고요. 자, 보시면 소비자주의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정도를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소비자주의가 뭐냐 하면 소비자가 시장에서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주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소비자 주권과 소비자 보호의 근간이 되는 정신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CSR이라든지 CSV, Creating Shared Value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이런 중요성이 되고 있는 상황의 어떤 배경적인 어떤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비자주의로서 소비자의 어떤 이 발언권이 자꾸 점차 세진다. 이런 관점에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해요? 나무에 너무 빠져가지고 숲 자체를 못 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나 소비자 행동론 같은 경우 이론이 어디에 포함되는지를 명확하게 좀 구분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막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그림, 우리 특히나 이제 교재 450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 자체는 어떻게 머릿속에 딱 이렇게 넣어 두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학습에 좀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우리 소비자 행동론 1회차는 가볍게 오리엔테이션 시험 문제의 어떤 출제 경향 잠깐 봤고요. 그 다음에 1장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키워드들,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살펴볼 내용들에 대한 전체적인 맥, 그 숲과 관련된 사항들 살펴봤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